위에서 이 다리로 이렇게 신경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리도 움직이고 이렇게 감각도 느끼는 건데 딱 그 길목이 되는 게 허리입니다. 허리가 수도 파이프 한 30년 꽂아놓으면 안에가 녹이고 막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허리도 거기가 막혀가지고 다리로 가는 신경이 허리에서 눌리니까 정작 허리가 문제가 왔는데 다리가 지리고 아프고 시리고 땡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말초신경이 문제인가 뭐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침도 맞고 뭐 어디 가서 주사도 맞고 하는데 사실은 이 허리에 문제가 와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뭐 대부분 출신인데 서울에서 수술을 배우는 연세대학교 운동한 외에는 또 군간 서부전선에 있을 때 말고는 다 대구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렇게 어르신들과 참 좋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척추는 보게 되면 많습니다. 목뼈, 경추, 그다음에 등뼈를 흉추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허리 요추, 그다음에 꼬리뼈, 뭐 청골 이런데 사실 여기서 문제가 많이 오는 데는 제일 많은 데는 허리, 두 번째는 목, 그 다음에는 등 흉추입니다. 꼬리뼈는 사실 문제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동물들은 이제 꼬리가 균형도 잡고 하기 때문에 쓰는데 사람은 직립보행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꼬리가 거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간단한 척추 구조인데 저기 뼈다귀 내장국지 가서 이렇게 식사하시다 보면 딱 이런 형태로 있죠. 뼈. 그 안에 이렇게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이제 고리가 가잖아요. 이제 그게 들어있고 딱 똑같습니다. 돼지하고 사람하고 뼈 구조가 비슷해요. 생김새는 많이 다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실험할 때 보면은 돼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뼈하고 뼈 사이 연결되는데 여기가 디스크 판입니다. 마치 방석처럼 있어가지고 쿠션도 돼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올라갔다 떨어질 때 충격 흡수도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일 때 뼈가 이렇게 잘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이게 다 뻣뻣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굽히고 펴고 안 되겠죠. 다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디스크 판 이게 문제가 오면서 모든 질환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위에 우리가 젊을 때 이 디스크 작은 겁니다. 실제 사람. 그리고 요거는 이제 MRI 사진에서 뽀얗죠. 이쁘게 되어 있는데 좀 이제 40대, 50대, 60대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얗은 게 보면 이렇게 좀 버석버석해지고 여기 뭔가 좀 높이도 낮아지고 그렇죠. 이게 바로 디스크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협착증은 왜 오느냐? 결국은 디스크가 손상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방석이 푹 꺼지면서 전체적으로 이 디스크가 안 좋아지고 허리가 아프고 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신경질이 좁아지게 되고, 자, 왼쪽에 보면 이게 건강한 사람들 척추입니다. 비교적으로 한 30대, 40대 정도인데 좀 다르죠, 이제? 여기 보세요. 앞에서 봤을 때 뽀글짝하게 이렇게 뺐었죠. 많습니다. 실제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전에 한 40분 이상 진료를 받는데 젊은 분 없어요. 38세가 제일 젊은데 한 두 분 있었나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 다 60대 이상입니다. 나 척추였습니다. 전부 다 꼬부러지고 뭐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안에 그 신경길이 당연히 이렇게 좀 막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협착증이 온다. 자, 요거를 우리가 건강한 우리 젊은 분들 잘라보면 신경길이 넓어요. 이만큼. 그리고 여기 우리 점처럼 막혀있는 게 나오는 신경입니다. 넓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들 보면 좁아요. 동그랗던 게 마치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짤록하게 되죠. 목쪽으로 그러듯이. 그러니까 다리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이걸 또 쉽게 설명하면 이번에 명절에 이렇게 보면 교통량이 갑자기 좁은 길로 들어가면 경도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자리가 원래 넓었는데 여기 보면 짤록하게 되죠. 목 졸리는 거 다 계속 똑같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허리 협착증은 다리로 가는 신경이 허리에서 목 졸리듯이 눌려갖고 생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게 되면 환자분들이 딱 걸어 들어올 때부터 있어요. 지금 딱 보면 모르는 것 같아도 환자분 표정 얼마나 아픈지 표정 딱 보면 알아요. 얼마나 아프신지. 그냥 걸어 들어올 때 이래갖고 이래 다리 막 끌면서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오래되셨다. 딱 알 수가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허리는 나이가 드셔갖고 이렇게 허리 굽는 것도 있는데 아프면 똑바로 못 펴요. 다리를 당겨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덜 이렇게 당기도록 이렇게 오른쪽이 안 좋으면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시리고 감각도 떨어지고 내 다리 안 따뜻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심한 분들은 다리가 종아리가 많이 가늘어져요. 반대쪽에 비해서. 물론 양쪽 다 있는 분들은 양쪽 다 가늘어져요. 딱 이래 보면, 그림 보시면 잘 보이죠? 잘 걸으시다가 좀 걷고 나면 한 5분 정도 걷고 나면 다리가 막 당기고 그러는데 좀 이렇게 숙여갖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으면 또 좀 좋습니다. 그러다 또 다시 허리 펴고 하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근데 점점 더 이게 막히는 게 심해질수록 한 번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짧아집니다. 한 500m 걷다가 300m 걷다가 100m 걷다가 보통은 저한테 큰 병원에 여기 올 때쯤 되면 30m를 못 걸어오거든요. 그러면 사진 찍어보면 100%입니다. 거의 뭐 다 막혔어요. 80% 90%. 그런 분들은 이제 마지막에 수술을 하셔야 되는 수가 이렇게 뭐 다리가 막 당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은 물론 뭐 딴 데서 보통은 저희한테 오시려면 거쳐서 오시는데 대개는 병원 가시면 엑스레이, 그 다음에 뭐 CT를 찍는 데도 찍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MRI를 찍어봐야 돼요. 우리 병원에서 MRI 찍자 하면은 이게 좀 이렇게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비싼 돈 자주 가는데. 근데 사실 머리하고 척추는요, MRI 찍으면 안 보입니다. 이게. 그냥 엑스레이나 이런 거는 그 뼈 사진만 보는 거고, 안에 신경이나 이런 거는 MRI는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뭐 MRI를 안 보고는 사실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 MRI, 이게 이제 왼쪽이 CT입니다. CT만 찍으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CT를 찍으면은 이게 하얗게 뼈거든요. 이 안에 공간이 넓어 보여요. 근데 MRI를 딱 찍어보면은, 이 안에 보면 까맣게 인대가 막 들어차 있거든요. 신경 길이 좁아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CT 찍어갖고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그냥 이제 뭐, 비싼 검사를 고려한다고 해가지고, 첫 번째 찍을 때는 사실 우리가 필요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찍어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이 왜 생기노?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많은데, 내가 잘못했나?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건 아니고요. 선천적으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척추가 좀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장애가 있는 분 중에 키가 되게 작으신 분 있죠. 우리가 좀 말씀이 조금 그렇긴 한데 난장이증이라고 다리하고 팔이 유난히 짧으신 분 있죠. 아장아장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척추관이 선천적으로 좁아요. 그래서 보통 한 30대 후반만 돼도 협착증이 와가지고 다리 마비되고 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말고는 일반적으로 보통 키에 이렇게 걸어다니시는 분들은 사고나 그런 아니면은 대부분은 제가 수도 파이프 오래 묻어놓으면 안에 녹기가 막힌다 말씀드렸죠. 퇴행성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저도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되면 안 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나이를 속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척추관 협착증 환자 10분이 오셨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앞으로 경과가 어떨 거냐 보는데, 저희 대학병원 말고 일반 병원 다 통틀어갖고, 저희 병원은 저한테는 시간만 잡습니다. 마지막에 봤을 때 우리 약목을 좀 치료해봤을 때 한 경과를 봤을 때 대개는 약 먹고 나면 좀 좋아져요. 그러다 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많이 좋아지는 사람은 한 3명, 10명 중에 그 사람은 좀 덜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한 5명은 뭐 좋았다 나빴다 그러고요. 2분은 약 먹고 뭐 다 해봤는데 나빠져요. 그분은 이제 심한 상태로 이미 진행이 된 상태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비율이 있는데, 대략 한 10분 중에 2분 정도는 개인병원 갔다가 저한테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대학병원에.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질문이 많은 그 몇 가지 제가 줄여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협착증이 오면은 작은 병원에서 이 마비 온다고 하고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마비가 옵니까? 이렇게 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안 오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어지간해서는 잘 안 옵니다. 근데 그 원래 되게 협착증이 심한 데다가 갑자기 뭐 넘어지거나 해갖고 디스크가 터지고 해서 더 갑자기 좁아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어요. 다리가 이제 발목이 뒤로 안 당기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걸을 때 이렇게 다리가 지금 끌립니다. 그럼 이미 다 마비가 온 거고, 그렇게까지 버티다가 오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다 오는 건 아닌데 이제 일부 있을 수니까 합의하시면 되네요.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협착증은 수술 안 하고 비수술요법 이런 걸 저희들이 보존적 치료라고 합니다. 이거 하면 좋아집니까? 말씀을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자, 이게 제가 X 있는 이유는 길게 봤을 때입니다. 짧게 봤을 때는 주사 맞고 약 먹고 좀 좋아져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수술하는 확률은 20%입니다. 저한테 심하다 해서 와도 초반에 이제 수술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상당수 한 70%, 80%는 약 드시고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로는 안 드리고요. 기다려보는데, 그래가지고 좋아지는 분들은 뭐 한 2년, 3년이고 계속 저한테 주기적으로 약 들어오셨다가 또 좋아지면 약도 끊고 뭐 연락 없다가 몇 년 지나서 오시면 낙하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연세가 드시면은 젊어지지 않는 한에는 계속 그 수도 파이프에 녹이 이렇게 끼는 것처럼 막힙니다. 일시적으로 좀 좋았다가 또 다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약을 먹기 시작한 분들은 길게 봤을 때는 대개는 그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제가 드린 말씀들이 다 이런 거고요. 자, 방금 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 수술 안 하고 치료하고 나서 또 증상 재발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젊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연세가 드시게 되면 조금씩 나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크게 한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생긴 증상은 좀 쉬면 좀 좋아져요. 그러면서 약을 좀 드시고, 그 다음에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은 물리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다리가 많이 아프신 분은 허리에 물리치료를 받아도 별로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건 이미 많이 좀 진행된 상태라고 보면 되는데, 그리고 네 번째는 주사 맞는 거, 5번째는 시술, 그래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허리에 좋은 자세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허리 좋은 자세. 여기 보면 누워있을 때 무릎 밑에다가 베개를 이렇게 좀 넣어놓고, 또 엎드렸을 때도 골반 밑에다가 베개를 좀 대고요. 옆으로 주무실 때도 이렇게 무릎 사이에 베개를 놓습니다. 옛날에 큐브잉 하는 거, 딱 요 원리였거든요. 그렇게 하기 허리에 제일 편한 자세고, 베개가 높은 거겠구나. 그냥 바로 엎드리는 허리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개를 하나 갖고 계시면 무릎 밑에 대보고, 또 엎드려 주무실 때는 배 밑에 깔아보고, 그다음에 옆으로 주무실 때는 다리 사이에 안 끼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거,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들면 되게 안 좋습니다. 차라리 앉아갖고 같이 올라가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무거운 거 들면 안 좋습니다. 그럼 허리 잘 부러지고, 또 이렇게 허리 협착증 악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칫솔질 할 때도 허리를 이렇게 숙이는 것보다 다리 한 개 공가갖고 이렇게 하면 좀 덜 편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운전할 때 엉덩이 딱 끼어갖고 하셔야 돼요. 뒤로 이렇게 사장처럼 의자 앉는 거 매우 안 좋습니다. 그 사무실 앉아 계실 때 마찬가지고요. 다리 꼬는 거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봐야죠. 이 자세는 좋습니다. 다리 꼬는 거 특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여자분들 굽 높은 거 신죠. 나중에 되면은 발가락 베는 거 오는데 허리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굽 높은 것도 안 좋고. 그리고 이게 땅바닥에 앉아갖고 나무 따듬고 빨래하고 뭐 땅바닥에 엎드려갖고 걸레질하고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땅바닥에 앉는 어르신들은 좀 하시면 안 좋고, 뭐 식탁이라든가 이런 게 좋습니다. 자, 약을 드시게 되면 신경이 예민해서 아픈 게 좀 가라앉습니다. 그런 역할이 있고, 좋아지게 되면 약으로 계속 좀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약으로 해갖고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경우는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약 드시면서 특히 허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아프신 분들은 찜질, 뭐 물리치료, 뭐 이렇게 뭐 두드리는 거 뭐 그런 거다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되게 되면은 그것도 안 된다, 약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신경 차단술, 주사, 뼈 주사 하는데 이것도. 그 다음에 뭐 꼬리뼈 주사, 뭐 꼬리에 넣는 것도 허리에 넣는 것도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는 사실은 이제 횟수가 딱 정해진 건 아닌데, 근데 주사 약물 안에 들어가는 그 일부 약물은 당뇨가 있는 환자들한테 안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너무 자주 맞으면은 또 이게 우리가 소독을 잘 해갖고 해도 피부에 원래 균이 살기 때문에 주사 넣을 때 균이 타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눈 나쁘면은 척추 주사 맞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뭐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좀 좋아지고 나면 2주 한 번, 그래서 보통은 한 2달 정도 경과보고 안 좋으면 저는 수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괜히 이걸 더 비싼 거 300만짜리가 있는데 500만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뭐 작은 사람들은 돈이 안 들이고요. 그거는 너무 심한 환자는 해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의사 아닌 사람들이, 특히나 척추 안 한 사람들, 의사들은 일반인 다 똑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게 진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실은 분간이 잘 안 되거든. 누가 뭐 TV 광고에 좋다 해서 했다. 그 상당수는 보면은 과장 광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뭐 그 척추 시술 300만짜리 하나 하더라 하면은 다른 병원가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야 돼. 왜냐하면 상당 일부 분들은 좀 그런 과장 광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술하고 그럼 주사가 차이가 뭐냐? 주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엑스레이 보면서 신경에 바늘 넣어서 넣는데 가격도 별로 안 비싸요. 그런데 시술은 방금 말씀드려도 좀 비쌉니다. 좀 더 이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많이 이렇게 협착증이 심한 사람들은 이거 하나 제가 하나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거 다 해봤는데 안 된다. 그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되죠. 이제 얼마 남았거든요. 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4가지입니다. 이게. 자, 첫 번째는 이것저것 다 해봤다 2개월, 3개월 이상 치료해봤는데 아무도 안 되더라. 다리 그 걷지도 못하겠고 밤에 잠도 못 자겠고 생활도 망했고 뭐 심하게 말씀하시는 할머니들은 이래 살 바에 죽는 게 낫다. 이 말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저한테. 근데 그렇게 심한 분들은 수술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걸을 때 아까 이제 제가 흉내내봤죠. 만약에 못 걸어요. 다리 끌고 다니는 뭐 한 20m도 못 가고 쭈그리고 앉았다 펴고 뭐 그런 분들. 그 다음에는 다리 신경 마비하는 분. 그 다음에 마지막은 중요합니다.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허리 협착이 있어서 그냥 치료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부터 항문에 힘이 없더라. 소변이 갑자기 차는데 소변이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아주 추운 거예요. 추운 거. 그러면 신경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소대변장애, 그 다음에 성기름장애 갑자기 발기가 안 된다. 그거는 엄청 심한 거예요. 빨리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 너무 심하게 아프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되고도 안 되고 그런 걸 못 걷겠고 마비도 오고 대소변장애 온다 그러면 빨리 병원 오셔야 됩니다. 수술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술하게 되면은 그 수도 파이프 막힌데 녹을 쳐내는 게 수술입니다. 저희가 수도 파이프 열어갖고 녹을 깎아내고 녹을 너무 많이 깎아내야 된다. 수도 파이프를 완전 열어야 돼. 그럼 수도 파이프 새로 갈아 끼우고 나사로 쪼는 게 또 우리 척추에서 나사 먹는 겁니다. 자, 보면 여기 동영상인데 이분 수술하기 전입니다. 왼쪽에 겨우겨우하지요. 진짜 이렇습니다. 상관하게 이렇습니다. 제가 과장이 아니고 저한테 수술 받는 분들 다 이렇게 해서 의식을 다 좋아져서 갑니다. 근데 물론 극도로 심한 분들 있어요. 나이 한 80쯤 넘으시는 분들 중에 척추뼈 다 나가지고 이런 분들은 금방 일 안 됩니다. 이거는 동안은. 근데 서서히 이 뼈가 붙어가면서 휠체어 타고 막 이렇게 질질이 끌고 오신 분들, 그분들은 보통 한 6개월 전에 본인 지팡이 짚고 그래요. 그 이상은 많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젊은 사람처럼 되지 않습니다. 너무 심한 분들은.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뭐 수도 파이프 놓긴 거 말씀드렸는데 차가 못 다니는 길을 이렇게 넓게 1차선을 6차선을 뚫고 주는 거. 이게 신경 펴주는 거. 그 다음에 척추가 많이 망가져갖고 다시 우리 철골 대고 하는 게 바로 나사 막는 거. 그래서 그냥 뚫어줄 수만 있기도 하고 나사들 추가로 받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신경이 꽉 눌려있던 게 뒤에 뼈 깎고 해갖고 넓혀주지요. 이렇게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우리가 나사까지 박는. 나사 박는 거는 이제 허리뼈가 많이 흔들리는 경우, 또는 이제 막힌 게 너무 심해가지고 많이 쳐내야 되는 경우, 그 경우는 나사를 고정을 합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은 만화에 또 이렇게 보면은 그냥 협착만 좁아진 게 아니라 뼈가 어긋난 분도 있어요. 이래도 다리가 많이 당깁니다. 허리도 많이 아프고 이런 경우도 척추를 당기갖고 제가 다시 맞춥니다. 여기 보세요. 이분 허리뼈가 이거 어긋났지요, 그죠? 이분 나사 고정해갖고 딱 이쁘게 났죠. 제가 수술한 건데 이런 수술은 별로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자, 이분이 심한 사람입니다. 허리도 앞으로 기울었어요. 그 다음에 앞에서 봤을 때 S자죠. 다 굽었죠. 이분은 길게 수술했어요. 그래서 허리 굽은 거 다 펴가 세우고 그 다음에 S자로 된 거 다 펴갖고 일직선에서 이분 잘 들어다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수술이 이제 사실은 거의 마지막 종착역에는 결국은 해야 될 수가 있는데 그 수술하는 건 걱정이죠. 이 수술하고 마침 어깨 놓으면 또 수술 이거 뭐 왜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락하는데 겁나는데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알고 나면은 이게 생각보다는 필요한 거라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수술했는 분들, 물론 수술하고 10분 수술하면요 한 분 정도는 본인이 만족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많이 심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마비될 거를 마비를 막은 정도까지 오는 분들은 본인이 만족을 못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다시 수술 안 했으면 더 나빠지는데, 그래서 누구는 수술했는데 뭐 잘 안 했더라, 누구는 수술했는데 또 수술하러 가더라. 그거는 이유가 다 있는데, 너무 심하면은 수술해놔도 이게 덜 심한 사람보다는 조금 모호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방이 싣고 걸어다니는 정도는 이제 보통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전체 수술하면은 100명 수술한다. 그러면은 그 예정된 시간 내에 보통 한 열흘 이내에 다 퇴원합니다. 더 빨리 퇴원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 퇴원하고 더 입원해야 되고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전체 한 2% 정도입니다. 그 수술 자체 하고 나서 수술 자체 문제가 아니더라도 뭐 상처가 옮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전체 한 2%인데, 그 다리가 너무 아프신 분은 수술해놓고 나면은 통증은 없어지는데 다리가 억지돼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비유를 드리면 800이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팔이 너무 아파요. 그냥 머리 띠고는 어떻습니까? 아픈 건 없어지는데 팔이 차가차가 가죠. 그게 바로 다리 허리수도 똑같아요. 신경 눌림을 풀어놓으면 통증은 좋아지면 다리가 막 찌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한 6개월, 1년 지나면 상당 부분 한 7, 80% 좋아져요.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술하고 나면 담배 같은 거 피면 안 되고, 이렇게 뭐 무거운 거 들고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 중에 특히 할머니들은 골다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애 많이 놓고 옛날에 잘 못 먹고 밤일하고 무거운 거 많이 들고 여기 먹고 사는 거 힘들고 막 이런 옛날의 세대분들, 그런 분들은 척추가 진짜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골다공증이기 때문에 척추도 막 다 깨져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해놔도 또 우리 뼈 붙이는 약도 써야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조기를 좀 해야 될 수 있고요. 자, 나사목 고정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에 넘어갔다 하면 이제 수술할 수 있고, 여기 보세요. 여기 포항이 지진 났는 사진인데, 이게 다 깨졌다. 필로티에 다 깨졌다. 그러면은 이 쇠대가 없애야 돼요. 이런 경우에 하는 건데, 척추가 무너지고 막 불안정하고 흔들거리고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허리는 한번 수술하면 계속 수술한다면서요. 하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빨이 많아요. 이빨. 우리 허리마다도 5개예요. 흉추는 12개, 경추 7개. 허리만 두고 봤을 때 5마디입니다.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많이 오는 마디가 1~2개가 있는데, 한 개를 5년 전에 했는데 이번에 또 문제가 딱 하면 그래서 5년 전에 했는 건 되게 문제가 없어요. 다 끝났습니다. 다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마디가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빨 해가지고 이빨 임플란트 이렇게 하고 나서 옆에 있는 이빨 또 무가지거든요. 그렇게 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수술 한 개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옆에 마디 문제 오는 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세월을 오래 두고 보면은 그거는 결국은 자연적으로 그 척추 마비도 나이가 많이 들어 생긴다. 그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좁아져 있는 거 이렇게 뻥 들어가고 이렇게 해놨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요새 참 이게 참 힘든 부분이 뭐냐 하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어르신들이 지금 평균 연령이 한 85세에 지금 가까워지거든요. 85년을 사시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막 70년대, 80년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보면 지금 일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85세까지 이렇게 사시는데 건강하게 지금 사시지가 않거든요. 70이면 이미 합병증 한 2개쯤 갖고 있어요. 고혈압, 당뇨, 고혈압, 뇌경색, 고혈압, 심장, 많지 않습니까? 80대면 3개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80 넘으신 분들 수술을 환자가 마비가 와고, 그래서 목에 문제가 있어서 마비가 와고, 팔다리 못 쓰고 숟가락질도 못 걷는다. 그러면 환자 입장에 수술을 하시려겠죠, 그죠? 그래도 뭐 잘못되어 죽거나 수술 하다가 죽거나 난 하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보호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아드님이나 따님이나 하려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나라 89세예요. 할머니 목에 협착증이 심하게 되고, 모르고 살다가 심하게 돼가 발달이 다 마비였어요. 숟가락질 못해요. 손이 안 오면 걷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그래 결국 얘기해가지고 심장도 안 좋다 하는데 억지로 해가 수술을 했는데, 그분은 이제 수술하고 다행히도 다른 합병증을 안 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손이 잡혀요. 젓가락질하는데 숟가락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활동하시는데, 물론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긴 한데, 일부분들은 수술은 잘 됐는데 폐렴이 온다든가 심장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퇴원도 못하고 입원했고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이거 좀 더 의술이 발전되면 이런 것도 좀 더 극복을 할 수는 있는데, 아직은 이게 생각보다 나이가
이 빨리 드시는 속도보다 우리가 뭐 혈액순이 따라가는 게 좀 이게 숨이 차요. 그래서 도저히 뭐 마비돼가고 이것도 안 된다 하면 그건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뭐 의사도 신이 아닌 이상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통증만 좀 있고 뭐 비교적 건강하고 뭐 괜찮다 80대 초반이다 그러면 그거는 뭐 수술 크게 안 하는 이상은 음압을 상대도 그러면은 뭐 한두 시간 하는 거는 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대개는 나중에 다 웃으면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 말하고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수술 많이 하실 건데 척추 수술은 우리가 통증을 줄이고 좀 더 그 건강하게 본인이 잘 걸어 다니고 화장실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마실도 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수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